미군기지 식당 창문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7시가 되기 전부터 이미 주방에 나와 계셨죠.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20년, 이 미군기지 식당에서 일한 세월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굿모닝. 활기찬 목소리로 마이클이 주방을 들여다봅니다. 영자 할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굿모닝 마이클.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 된장찌개 있어요? 마이클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로 걸어가 작은 밀폐 용기를 건넸습니다. 너만 주는 거야. 비밀, 시크릿. 우와! 식당은 점점 병사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기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리안 푸드데이였습니다. 이날만큼은 미군 병사들이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식욕을 돋우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20년 전 50대의 미군 기지 식당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새로운 직장이 필요했고 병원에서 만난 미군의 소개로 미군기지 식당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김영자 할머니가 특히 아끼던 사람은 한국인 연락장교인 박선우 대위였습니다. 박선우 대위는 2년 전 이 기지에 파견된 이후 매일같이 영자 할머니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냄새가 최고네요. 대위님, 어서 와. 오늘은 특별히 시래기를 좀 많이 넣었어. 간은 괜찮아? 물론이죠, 할머니. 된장찌개 진득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잘 먹으니까 신기해. 처음에는 다들 싱겁다고 난리였는데 이젠 더 진한 걸 찾더라니까. 선우 대위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면 늘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고 때로는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기지의 군인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식당 직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영자 이모였고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애정과 존경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그녀는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손짓,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로. 그녀는 언어보다 강력한 소통 방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테일러 소령이 부임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맑은 월요일 아침, 식당 직원들은 즉시 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낯선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34세로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기지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단추 하나까지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기지 식당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의 빠른 영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한국인 동료가 조용히 통역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메뉴 최적화. 둘째, 인력구조 재편성. 셋째, 작업 프로세스 현대화.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특히 인력구조 재편성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군 기지이지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현재 주 2회 실시되고 있는 코리안 푸드데이는 주 1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테일러 소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테일러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코리안 푸드 병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히 된장찌개랑 불고기. 당신은 어쨌든 결정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에휴, 그날 이후로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식당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특히 한국인 직원들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의 개혁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한국 풍경 사진이 미군 관련 사진으로 교체되었고 메뉴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식 메뉴는 한쪽에 작게 쓰여져 있었고 그마저도 불고기 덮밥처럼 간단한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 부임 첫 주가 지날 무렵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푸드데이가 주 1회로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불만은 곧 테일러 소령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자 테일러 소령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영자 할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다음 주 코리안 푸드데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축소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주방을 순회하다가 된장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저 발효한 콩.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영자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이 물기로 조금 미끄러운 상태에서 그녀는 무거운 솥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령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늙은이를 고용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리고 실수가 많지. 인력 개편 시 이 문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파래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몇몇 미군 직원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테일러 소령에게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선우대이였습니다. 선우대이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깨진 그릇을 모두 치우고 일을 계속하자 테일러 소령은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알겠습니까? 테일러 소령이 주방을 나서자마자 선우대이는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위님.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선우대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테일러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선우대이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습니다. 선우대이는 가능한 정중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소령님, 김영자 여사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김영자 여사님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분 말입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영자 여사님은 오랫동안 여기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기지 병사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방에서 소령님께서 대위,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관할이고 제 방식대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소령님 기본적인 존중은 이건 명령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우대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꼭 참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선우대이를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우대이는 분함을 삭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영자 할머니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선우대이는 영자 할머니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괜찮아. 선우대이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한 대우를 받고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미국 합참의장이자 사성 장군인 마이클 해리스 장군이 기지를 방문하는 전날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스 장군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자 사성장군으로서 그의 방문은 기지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아침 일찍부터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군님과 수행원들은 우리 식당에서 점심을 드실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테일러 소령의 눈에는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주방과 식당 전체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새 식기로 모두 교체하고 장식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작업량이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업무를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할머니에게 종이를 건네며 테일러 소령은 특히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자재 창고 전체 정리와 주방 대청소를 담당합니다. 저 이걸 혼자서 다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신의 구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파래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테일러 소령은 영자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이 코리안 푸드데이지만 내일은 한국 음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모든 메뉴는 서양식으로 준비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테일러 소령이 영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할머니가 나이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를 해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종 식자재와 도구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씩 해내가면 돼. 영자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작업량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런 육체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우대이가 창고문에 서 있었습니다. 선우대이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이걸 전부 할머니 혼자서 하라고 한 겁니까? 그래. 하지만 이건 진짜 너무합니다. 괜찮아, 대위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야, 대위님. 당신도 바쁘잖아. 걱정 마세요. 저 체력 좋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선우대위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선우 대위님. 두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우대위는 무거운 짐을 옮겼고 영자 할머니는 선반을 정리하고 물건을 분류했습니다. 함께 일하자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창고는 꽤 정리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얼굴은 피로로 파리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대인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안 돼. 테일러 소령님이 내일 아침까지 다 하라고 했어. 하지만 이건 어차피 다 못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고 내일 일찍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대위님. 나도 이제 힘이 없어.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영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찾았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빨리 가.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우대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대위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완성되지 않은 작업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선우대인은 약속대로 조금 더 창고를 정리한 후 기지를 나섰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일찍 와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군 방문일 새벽 5시. 영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아유, 대위님이 많이 도와줬네. 선우대위가 어젯밤 혼자서 꽤 많은 일을 해줬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반을 분류하고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땀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너무나 컸고 물건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그녀는 자신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령님, 일찍 와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꽤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구역은 손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높은 선반 위의 물건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역시 안 되는군요. 지시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해내지 못한다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해고입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과 나눈 웃음, 함께 즐긴 식사, 코리안 푸드데이의 특별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서 행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행사에서는 주방 뒤에만 있으십시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창고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자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만큼은 완벽하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선우대이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장 영자 할머니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정리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선우대이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 안쪽의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선우대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창고 상태를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을 해고했다는 것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우대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런 선우대이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어. 나는 오래 일했어. 나이도 많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미 정년이 지난 나이인데. 제가 테일러 소령한테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안 돼! 선우대이는 즉시 테일러 소령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하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테일러 소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우대이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위? 김영자 여사님의 해고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소령님, 영자 여사님은 이 기지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오셨습니다. 모든 병사가 그녀를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대위, 당신의 계급이 무엇인지 잊은 것 같군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소령님. 하지만 불공평한 것에 침묵하는 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도 내보낼까요? 명심하십시오. 여기선 제가 결정합니다. 선우대이는 그 협박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았으면 오늘의 행사 준비를 마무리하러 가십시오, 대위. 선우대이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선우대이는 영자 할머니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대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아. 20년 동안 행복했어. 선우대이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지. 나는 내 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 그것면 충분해. 선우대이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장군님이 오시면 멋진 식당을 보여드려야지. 선우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쾌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식당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환영 인사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에 검은색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는 가운데 해리슨 장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해리슨 장군 뒤로는 스콧 준장과 다양한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양한 훈장들이 그들의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재빨리 해리슨 장군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인 양 장군 곁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기지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테일러 소령은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듯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는 스콧 중장과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그 내용은 테일러 소령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지 투어가 끝나고 테일러 소령은 장군과 수행원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서양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구운 감자, 신선한 샐러드, 다양한 빵.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한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늘은 한식의 날 아니었습니까? 장군님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서양식만 준비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나는 한국 음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한식은 냄새도 강하고 드시기 불편하실까봐.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한국 음식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테일러 소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래대로 한국 음식을 준비하게. 예,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영자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거지 그만하고 어서 한국 음식을 만드십시오. 빨리 아무거나 만드십시오. 영자할머니의 얼굴에서 잠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고쳐매고 주방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우데이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만 주세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주방 전체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영자할머니는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내 양념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대파, 마늘을 능숙하게 썰면서 그녀의 눈에는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주방 보조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곧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주방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소고기에 골고루 배어들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해물파전 반죽도 준비되었고 다양한 밑 반찬들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푸짐한 한식 밥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나르자.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할머니는 주방 문을 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소매가 걷혀 있었고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주방에서 해리슨 장군과 방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그들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자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서자 해리슨 장군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할머니의 손에 멈췄고 이내 그녀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할머니는 된장찌개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장군의 시선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영자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소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지만 장군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영자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장군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장군은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퀸논 야전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1971년 폭격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영자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선우대이와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작게 떨렸습니다. 기억의 파도가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그 순간 해리슨 장군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자할머니에게 깊이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기지 사람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입이 벌어져 있었고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선우대이와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송 장군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경례를 하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자할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 아픔, 그리고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때는 1971년 베트남 퀴논.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공기는 땀과 피,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퀴논 야전병원은 울창한 밀림 속에서 위치한 임시 텐트 병원이었습니다. 굵은 나무 기둥들이 텐트를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흙이 굳어 울퉁불퉁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뿜어내는 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김영자 간호사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이미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 도착한 부상병의 상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빨리! 출혈이 심해요!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깊은 관통상이 있었고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지혈대를 묶고 링거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그렇게 야전병원은 늘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부상자들, 쉴 새 없이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명령. 그러나 영자는 그 혼란 속에서도 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었습니다. 야전병원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그런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도움이 필요할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도 영자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48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긴박한 소리와 함께 지프 한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는 몇몇 부상병과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내렸습니다. 의사 어디 있습니까? 빨리요! 의사들은 지금 모두 수술 중입니다. 제가 먼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장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영자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사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영자는 재빨리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3명 모두 총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상태가 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상태가 심각한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어깨에 총상이 있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거즈 주세요. 그리고 링거랑 항생제도 준비해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총알이 관통한 위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언뜻 섬세해 보이는 그 손에는 놀라운 힘과 기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는 한 발짝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젊은 한국인 간호사가 이토록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영자입니다. 나는 마이클 해리슨 대위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마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병사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영자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 병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의사는 병사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영자는 다른 2 병사의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마이클 대위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이토록 침착하고 전문적인 의료인을 만난 것은 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 데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동시에 그 한국인 간호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사들을 보러 오셨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윌슨 상사는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다른 2명도 안정적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이클의 진심이 담긴 표정에 결국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교류였습니다. 그 후 마이클 데이는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지만 점차 그는 영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챙겨왔습니다. 때로는 초콜릿, 때로는 통조림, 때로는 커피. 그것은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영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종종 다른 미군 장교들에게 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인 간호병은 천사 같아. 내가 본 가장 용감한 여성이야. 다른 장교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병원의 한국인 간호 천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때는 1971년 5월 17일 베트남 퀴논.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베트남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만이 이곳이 전장임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퀴논 야전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몇몇 간호병과 의사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막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이 밤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컸습니다. 병원 전체가 흔들렸고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적의 공격이다! 순간적으로 병원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의사와 간호병들은 날개 돋친 듯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간간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모든 간호병 근처로 환자들을 중앙 텐트로 옮기십시오. 빨리! 영자는 재빨리 환자의 링거를 점검하고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호병들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자 병원 한쪽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텐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야! 의료진은 서둘러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2명의 부상병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다시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누구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영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체중은 무거웠지만 영자는 굳건히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출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텐트 천장이 무너질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영자는 다른 의료진에게 병사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격렬한 총성이 들렸고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데이 부대가 전투 중이다. 대위는 행방불명이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급 의료 장교의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5분 안에 전원 철수, 포화되기 전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의료진은 서둘러 장비와 의약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주었던 선물들도 챙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병이 영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자, 빨리 가야 해. 시간 없어. 마이클이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가. 내가 갈게. 그녀는 재빨리 적의 공격을 받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은 이제 연기와 불길로 뒤덮여 있었고 총성과 폭발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이클의 부대가 있던 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비참한 광경을 직면했습니다. 텐트는 모두 불타고 있었고 바닥에는 총탄 자국과 폭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이미 대부분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대위!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계속되는 총성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영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반쯤 무너진 텐트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텐트 자재 아래에 마이클 대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호흡도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다리는 무너진 기둥에 끼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었고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무너진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영자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기둥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마이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이클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심폐소생술. 주위에서는 폭발음과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영자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정신은 마이클을 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희미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영자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전했습니다. 영자는 마이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같이 나가요. 그녀는 마이클의 상처를 최대한 처치하고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지만 영자는 굳건히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불타는 폐허에서 나왔습니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폭발음과 총성이 들렸고 간간히 총탄이 그들 가까이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무거웠고 등은 아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사이로 그들은 천천히 대피 지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고 환자와 의료진을 태운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힘내요. 바로 그때 몇몇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마이클을 영자의 등에서 내려 들것에 눕혔습니다. 마지막 헬리콥터가 1분 뒤에 이륙합니다. 순간 그녀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파편에 다쳤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마이클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때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영자의 부상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이 간호병도 데리고 가야 한다. 대위님 먼저입니다. 지금 헬리콥터는 이미 만원 상태입니다. 다른 헬리콥터가 곧 올 것입니다. 시간 없어! 병사들은 그를 강제로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을 태운 들것을 헬리콥터 방향으로 재빨리 옮겼습니다. 마이클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데리고 가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박격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마이클을 헬리콥터에 서둘러 태웠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헬리콥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헬리콥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창문 너머로 영자를 응시했습니다. 영자는 멀어지는 헬리콥터를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자 뒤편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가르고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일부가 영자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마이클은 공포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창문에 매달려 절규했습니다. 마이클은 창 너머의 검은 연기와 불길만이 가득한 현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헬리콥터는 불타는 퀴논 야전병원을 뒤로하고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래는 불과 연기, 그리고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용감한 한국인 간호병의 희생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절대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깊은 경례를 마친 후 천천히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해리슨 장군의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테일러 소령과 선우대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흙이 흐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50년 동안 당신이 그 폭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신 겁니까? 다른 한국 의료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화상은 심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헛기침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잊혀진 영웅을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간호병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둘씩 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전쟁 중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 병사를 구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스콧 준장과 눈을 맞추며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스콧 준장은 즉시 이해한 듯 했습니다. 모든 미군 병사는 기립하십시오. 식당에 있던 모든 미군 병사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식단 직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미군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입니다. 이분과 같은 한국 의료진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수많은 미군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과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모두 경례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십시오. 장군이 먼저 깊이 경례했고 이어서 스콧 준장과 모든 미군 장병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보내는 군인들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식당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대이도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머니를 응시하며 경례했습니다. 방에서 일하던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문 밖으로 나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자 할머니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들을 보살피고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순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잊혀졌던 영웅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을.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고 식당에는 여전히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와 장군의 재회에 깊이 감동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 선우대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영자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옮겨 선우데이를 응시했습니다. 선우데이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이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김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몸이 아프신 건가?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장군 앞에서 테일러 소령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우데이는 할머니의 침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테일러 소령이 할머니를 해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머니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주변의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일러 소령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테일러 소령, 이건 사실인가?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할머니의 과거를 몰랐기에. 우리 미군은 우리를 도운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군의 명예이자 의무입니다. 내 말뜻을 알겠나? 테일러 소령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스콧 준장과 짧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테일러 소령, 김영자 여사님에 대한 해고 결정은 즉시 철회하십시오. 예, 준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자 해리슨 장군은 다시 영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나직히 말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부디 계속 이 기지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 쪽입니다. 할머니와 장군이 서로를 응시하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50년간의 세월과 경험, 그리고 공유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위의 병사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갑자기 한 명의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곧이어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식당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희생과 용기는 잊혀졌지만 오늘 그녀는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여전히 명한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이제는 이해와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방문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영웅으로 대우받았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장군과의 만남 이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기지 인원들의 복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테일러 소령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혼자 된장을 만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중하고 있어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한동안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술과 진심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예, 소령님.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테일러 소령은 깊이 숨을 들이신 후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영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할 용기입니다. 테일러 소령은 할머니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 한 국자를 작은 접시에 담아 테일러 소령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방금 만든 겁니다. 테일러 소령은 망설이지 않고 된장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코리안 푸드데이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식당은 아침부터 미군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병사들은 줄을 서서 한식을 기다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즐겁게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미군 기지에 남아 군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줄 것입니다.